기술만 좋으면 성공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도 번호판과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리파의 공식 발표를 보면서 저는 딱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GBX와 파트너십을 맺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이제 D1이 진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카가 중요한지, 왜 GBX와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 발표가 왜 중요한 전환점인지 오늘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파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찾아볼수록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업 설명회 위주라서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하나씩 직접 뜯어보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고자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위파이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계속 풀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카오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프라인 세미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공식 밸런스 채팅방에서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리파이 관련 소식을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D1은 미카에 따라 몰타 금융서비스청의 인가를 받은 GB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필 GBX일까?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GBX였을까? 그리고 왜 발표에는 기술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미카, 규제, 신뢰 이런 이야기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니까 이번 발표가 왜 중요한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카부터 알아보면 미카라는 단어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비유를 해보면 축구에도 규칙이 있죠. 야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교통법규가 있고 은행도 금융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유럽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하려면 아무 규칙도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자산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카라는 공통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하려면 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만든 하나의 공통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발표가 우리가 미카를 받았습니다 라는 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카 기준 안에서 인가를 받은 회사인 GBX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GBX는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만 보고 그냥 파트너 회사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스포츠카 이야기를 했었죠. 차는 다 만들었습니다. 엔진도 최고고 속도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를 달려야 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번호판도 필요하고 도로 교통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GBX가 바로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술을 유럽이라는 시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파트너인 겁니다. 공식 발표에서도 GBX는 몰타 금융서비스청의 인가를 받은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CASP는 유럽에서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비유하면 졸업장을 받는 학교이고 운전으로 비유하면 공식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금융으로 비유하면 유럽 기준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D1이 GBX와 파트너를 맺었다는 건 우리 혼자 잘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자격을 갖춘 파트너와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표를 보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뢰. 신뢰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새로운 은행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앱도 정말 예쁩니다. 송금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선뜻 맡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결국 금융은 속도보다 기능보다 먼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이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규제를 준수하는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인 감독 아래에서 기관과 사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누가 봐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D1을 만들겠다. 결국 이 한 문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발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방향을 보여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듣고 나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제 유럽에서 바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번 발표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발표에서는 첫걸음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았던 게 과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신뢰가 갔습니다. 금융은 원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그래서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파트너십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은행 앱이 몇 개 있으세요? 증권 앱도 있을 거고, 카드 앱도 있을 거고, 코인 거래소 앱도 있을 거고, 간편 결제, 그리고 해외 송금도 또 따로 있겠죠.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필요할 때마다 앱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리고 있는 그림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금융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 저는 이게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은행 따로, 디지털 자산 따로, 결제 따로, 송금 따로가 아니라 조금 더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것, 이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처음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D1은 기술보다 규제를 먼저 이야기했을까? 이제 답이 조금 보이지 않나요? 기술만 좋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기업도 믿어야 하고, 기관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위에 신뢰라는 기반을 쌓는 것,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차세대의 금융의 모습입니다. 차세대 금융이라는 건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쓰는 금융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금융. 이게 진짜 차세대의 금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보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은행 없이 자유롭게 거래하자,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하고 제도권을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술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융이 되려면 기술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시장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D1, GBX 파트너십을 단순 협력사가 하나 늘어난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전국적으로 함께 성장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위파이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 주변에 함께할 파트너가 없어 사업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 인연이 닿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위파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 팀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만나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밸런스 팀은 7개월 이상 위파이를 직접 검증하고 다양한 자료를 팩트체크하며 활동해온 전문가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문의 주신 분들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파트너로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